자, 이번 사연도 마찬가지로 이제껏 그 재테크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담고 있었어요. 자, 후회를 담고 있으면서도 자녀들한테는 이제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구독자분 사연 같은 경우는 저 오래전에 봤었어요. 그 답장을 드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체킹해 보니까 답장 안 드렸더라고요. 바로 작성해서 전달 드렸던 그 사연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봐보면서 답변 전달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20대 딸 아들을 둔 XX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던 중 우연히 투자캐스터님 유튜브를 보고 충격을 받은 1인입니다. 영상 초기 때부터 보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에 놀라고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지만 제 딸과 아들이 투자캐스터님의 마인드를 배우기 바라는 마음에 해외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도 영상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아드님이 지금 해외 파병인 나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해외 파병 같은 경우는 돈을 받죠. 좋은 케이스이신 것 같습니다. 자, 해외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도 영상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정신적 멘토가 되어주신 것 같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데만 신경을 쓰며 살다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보니 이제야 집 한 채 없는 제 인생이 후회스럽고 아이들은 저처럼 가난한 삶을 살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며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해외 파병으로 모은 돈은 꼭 부동산에 투자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아직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무주택자이고 가점이 64점인 청약저축통장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가진 돈이 적다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번에 휴가를 나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용기 내어 메일 보내봅니다. 저처럼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컨설팅을 해 주실 시간이 되실까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일요일에 쉽니다. 컨설팅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예약하신 분들이 많다면 이번을 계기로 메일로라도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단문 메일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민 상담 전달 주셨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느끼게 했어요. 자,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 거의 대부분 이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녀들이 굉장히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 마음은 매한가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면 그 이상의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 노력들이 결국에는 이 인생에 대한 집중으로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신경을 못 쓰셨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이죠.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으셨고 살아오셨습니다. 자, 이 투자 관련의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종잣돈 규모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 내용상으로는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살고 있으시다고 하니 자, 문재인 정권에서 자, 분양 무주택자에게 굉장히 혜택 많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된 동영상도 촬영을 했고 오픈을 했던 적이 있었죠. 자, 무주택자는 지금 서울 중심가에는 사야 된다. 그런데 이 종잣돈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도 쉽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디테일한 상담을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신 자, 사연에서도 나왔듯이 가난한 삶을 물려주기 싫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자녀들의 삶에 대한 조언 전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자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봐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저 두 가지가 76%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부동산에서 48%가 부동산 투자로 지금의 부가 달성이 됐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28%였습니다. 자, 이 두 개만 합친다고 하게 되면 74%예요. 자, 우리나라의 그 74% 비중이 지금의 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주요한 원인을 적용시켰다라는 거죠.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을 이 두 개로 추측을 해본다면, 가정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부동산으로 부를 확대를 시킨다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플러스 사업, 이 두 가지는 절대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사업보다도 훨씬 더 크죠. 48%였습니다. 자, 사업이 26%였고 22%나 더 높은 비중이 이 부동산으로 부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자, 자녀분이 따님과 아드님이 있으셨습니다. 자,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파병에 나가 있으신 것으로 보면 나이가 한 22세 또는 23세 정도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가는 것으로 유추를 해봐서 그 정도 나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제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사업을 해서 그 번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취업을 해서 부동산, 그 취업 근로소득으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는 그 두 번째 사례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굉장히 아껴가면서 한 달에 3만 원도 안 썼던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해외 주재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거의 안 씁니다.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을 모으는 것에, 그리고 투자하는 것에 만족감을 더 크게 느꼈기 때문이었죠. 자, 우리 인생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취업이 맞습니다. 자, 취업 같은 경우 대기업 기준, 대기업 이상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바로 이렇게 소득이 나오죠. 4천에서 5천 정도. 사실 일반 대기업 평균 기본 연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측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안정하게 시작할 수가 있죠. 큰 돈을 벌면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 달에 50만 원 용돈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대학생 경계 끝에 있는 취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5천만 원 정도 이 연봉을 받는다는 굉장히 큰 그런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가요? 또 초창기 같은 경우 고생만 합니다.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사실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위에서 성장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유지하는 그 단계에서는 큰 돈을 많이 못 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지 궤도권에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 같은 경우는 초창기 고달프죠. 그런데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맞습니다. 사업적인 부분, 이 어려운 초기 부분을 겪친다라고 하게 되면, 버틴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그 큰 수익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생각은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고려를 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고려했던 제 1순위는 투자금을 최저로 이렇게 낮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투자금이 크면 클수록 그 위험성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투자금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런 무리가 없다라는 그 수준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방식보다도 다른 역발상으로 사업을 성공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는 손정희입니다. 손정희 씨 같은 경우는 미국 버클리 대학에 입학했던 때가 있었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이디어 하루에 2개씩 이 5분을 투자를 해서 아이디어 노트를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 노트에 250개 가까이 그 아이디어가 확보가 됐었죠. 그 중에서 하나, 번역기 사업을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그 시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일본 파나소닉에 그 시제품을 팔았죠. 그 아이디어를 팔았습니다. 100만 달러를 벌었어요. 그 당시 100만 달러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게 지금의 소프트뱅크의 시초가 학생에서 돈 없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루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사례 같은 경우 신사임당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 유튜버죠. 그 유튜버가 지금 다마고찌를 키우고 있는데 50만 원 정도, 초창기 그 스마트 스토어를 연 5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중산층으로 그 수익을 구조를 만드는 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 역시도 여러 편 봤지만
기발하더라고요.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 틀을 깨버리고 적은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그렇게 궤도권에 올릴 수 있다라는 그 디테일함이 있거든요. 자, 이 신사임당 유튜버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례 돈 없이 이렇게 사업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런 입장이라면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라면 과연 어떤 삶을 살까라는 그런 가상을 세워봤어요. 자, 그러니 답은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무조건 취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대학교 그렇게 다니지 않고 사업으로 가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자, 1년 동안 책을 2,000권 읽습니다. 책을 2,000권 읽고, 또 두 번째는 글로벌 성공시대 사업형 같은 경우를 이 책 읽는 1년 동안에 한 4회 이상 그렇게 봐보겠습니다. 그 봐보는 그걸로 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성공했던 그 노하우,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내 그 사업에 적용시켜야 될 항목들, 벤치마킹 항목들까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작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고, 세 번째는 인내며, 네 번째는 실행력입니다. 자, 책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정보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성공 시대를 본다라는 것은 사업의 전략을 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1,000권을 읽는다라는 것은 1,000권을 읽는다. 굉장히 어렵죠. 절제와 인내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예를 들어 요식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레드오션인데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고만고만한 그 노력으로 같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레드오션이에요. 레드오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노력 이상으로 한다라면 경쟁자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신의 그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레드오션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블루오션이 될 수가 있다. 자, 레드오션은 경쟁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미생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직장 밖은 지옥이다. 그런데 실제로 지옥이 맞습니다. 근데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가 있고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특별한 그런 노력들, 일반적인 그 노력하는 그 선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책 1,000권을 읽고 글로벌 성공시대 4회 이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노력을 했었을 때 직장에 있는 게 더 지옥이에요. 자, 있는 게 더 지옥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옥이 될 수가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한테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사실 그 대학교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삶들이 기다리고 있죠. 저 역시는 마찬가지로 정말 정석적인 그런 삶들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잖아요. 주변. 사실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서울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 친구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 친구들 굉장히 수재였잖아요. 수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제 월급쟁이인 것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직장생활 한다라는 그 부분이 그런 노력에 대한 메리트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더 큰 이익을 내야 되는 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맞는데 일반 직장으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서울대도 결국 노후 준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노후 걱정을 해야 돼요. 그 월급을 통해서 처음부터 한 중산층의 삶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걱정스러운 삶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특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특별한 노력을 직장 생활에 할지 아니면 바깥에서 할지에 대한 그런 선택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이것으로 조학교사님, 가난한 삶 물려주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